뭐 200명, 400명, 500명대에 달하는 확진자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제한 인원보다 한 명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참석 인원별로 약 25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만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때문에 타이페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한국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마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외국 생활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됐네요. 어쩐지 너무 막 풀리는 분위기다 싶었는데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각설하고 한국의 4단계와 비슷한 대만의 3단계, 2달 넘게 겪은 경험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처음 경험하는 4단계 적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의 4단계와 대만의 3단계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대만의 3단계가 한국의 4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인,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 및 취식이 가능한 데 반해 대만은 시간 구분 없이 실외 10인, 실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고요.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나 업종 구분 없이 무조건 실내 취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번에 수도권 4단계를 발표했는데요. 대만은 전국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페이와 신베이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3단계로 모두 막았었고요. 공고사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라면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류증을 갖고 있진 않은 외국인은 입국이나 환승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입국자들은 집이 있어도 무조건 격리시설에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한 방역 조치를 2주가 아닌 2달간 하다 보니 대만에서는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든 상황에 적응을 하겠지만 솔직히 일상생활이 조금은 어려운 수준입니다. 거의 집과 일터만 왔다 갔다 하니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가족 간에도 지인 간에도 나가도 된다, 아니다, 나가지 마라 다투는 일이 조금 생겼던 것 같고, 회사에서도 회의 시에는 카메라를 무조건 켜야 한다는 쪽과 안 켜도 된다는 이야기도 생기고 작은 갈등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대만은 방역수칙을 어기는 자에 대한 처벌도 강한데요. 얼마 전에는 친족들만 참석한 장례식에서도 제한 인원보다 한 명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참석 인원별로 약 250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비난이자 경찰이 이제 가서 사과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취소를 하긴 했지만요. 한국은 이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람에게 주의 없이 곧바로 수칙을 적용하라는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대만은 예전부터 조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조치의 결과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방역조치가 시작되기 전 2달 전과 비하면 최근에 대만 확진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추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뭐 200명, 400명, 500명대에 달하는 확진자가 얼마 전에는 이렇게 20명 이하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조치 이후에는 확진자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단수이 같은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SNS를 통해서 막 공유되기도 하고요. 또 대만 방역당국도 어제는 미세하게나마 방역조치를 조금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식점이나 푸드코트, 종교시설 등은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개방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유흥업소는 여전히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봉쇄를 조금씩 풀면서 확진자가 스물스물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대만의 이런 엄격한 정책이 초반에는 조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걸 뭐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거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아무래도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도 좁고 규모도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정책을 쓸 수가 있고, 살면서 느끼기에는 대만 사람들도 방역 조치에는 그렇게 큰 불만 없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이페이에서 요식업을 하는 제 친구도 그렇고, 며칠 전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페이에서 한식 요식업을 하던 40대 남성분께서 안타까운 결정을 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은 방역 3단계를 2달간 유지를 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확진자가 눈에 띄어들게 줄어든 것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에도 방심하지 않고 방역 단계 3단계를 오는 7월 26일까지 연장을 시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공원이라든가 미술관, 박물관, 식당 등 몇몇 곳은 뭔가 기준에 맞추면 부분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3단계를 26일까지 더 연장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번에 또 열심히 좋아본다면 최소한 확진자를 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한국은 의료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4단계도 정말 많이 피해보시는 분들 없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없이 피해 최소화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코로나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